위산이 많이 희석이 돼버려서 산도가 약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병에 더 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설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것도 오히려 더 잘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4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 미와 친한 미친의사 김광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면은 국이나 찌개 이런 국물 음식을 많이 섭취합니다. 또한 식사 중에도 물을 많이 섭취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식사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소화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밥 먹을 때 국물 많이 먹거나 물 많이 마시게 되면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소화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소화라고 생각을 해요? 먹으면 위? 보통 생각할 때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화가 처음 시작되는 부위는 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씹냐에 따라서 소화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 안에는 항상 침이라는 게 고여 있습니다. 이 침 성분에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간단하게 아밀라제가 침 속에 들어있는 건 다 아시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그런 효소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 안에 우리가 산도, pH를 맞춰주는 그런 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이 잘 안 나오고 침을 많이 배출을 안 시킨 상태에서 음식을 위로 바로 넣게 되면 위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작 활동, 음식을 얼마나 잘게 쪼개주냐에 따라서 위에서는 그만큼의 부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 한 입을 먹었을 때 최소한 20번 이상을 씹어서 침하고 음식이 잘 섞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위로 음식을 넘기면 위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 씹을 때 100번 이상 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위염이 있다든지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습관을 보시면 잘 안 씻고 국물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식사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은 침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데 많이 방해가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입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위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탄수화물 같은 게 분해가 덜 된 상태에서 위로 넘어오면 위는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위에 들어온 음식을 더 잘게 부셔서 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를 1시간 반, 2시간 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일단 과부하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산도 이 정도의 아주 강산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위산이 많이 희석이 돼버려서 산도가 약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분해도 덜 일어나게 되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도 멸균하는 효과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 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위산을 많이 내보내는 건데 위산을 자꾸 희석시켜 버리면 더 많은 위산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병에 더 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위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시 수분 섭취가 같이 많이 되게 되면 액체 상태는 더 장으로 빨리 내려가게 되고 고체 상태의 물질은 또 위에서 장기간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위장 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도 되고 장 운동의 리듬 자체가 좀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으로 내려가면 췌장에 있는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되고 장에서는 그 영양분 흡수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만큼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그런 영양분의 흡수가 훨씬 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덜 분해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오니까 장은 그만큼의 부담감을 더 안고 장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대변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설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것도 오히려 더 잘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식사 중에 물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국물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중에 수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식전 30분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국물이나 찌개나 수분 섭취를 줄이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입이 되게 마르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고서 꾸준하게 고용 음식을 계속 씹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침이 잘 나오게 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걸 아마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물이나 찌개가 없는 식사를 하는 건 한국 식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염분 섭취는 국물에 녹아있는 염분에서 그 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의 섭취를 줄여주심으로 인해서 염분 섭취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너무 입이 말라서 식사하기 힘드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의 물만 조금씩 먹으면서 적응을 좀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후의 수분 섭취는 이론적으로는 2시간 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후까지는 힘들더라도 약을 드셔야 되시거나 영양제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도 아주 소량의 물만 가지고 그런 거를 섭취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분 섭취가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위염이 있으시다든지 위궤양 같은 게 있으시거나 장 운동이 안 좋고 변비나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식전 30분 전에 수분은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식사는 최소한 20분 이상 씹어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 중에 국물 음식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물을 마셔주는 그런 습관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부터도 워낙 국물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 국물 섭취를 안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금 식생활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소화 능력을 훨씬 더 증진시키고 위나 장의 건강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